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 여러분 복습하니까 어때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다고 선생님 믿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워 좀 했을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올린 거는요. 2학년 과정을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못했던 3학년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원 연결하고 조리 온도를 설정하면 뭐가 되고 그래서 가나다가 있고 가나다 중에서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면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끼리만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는구나 또 배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발전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예를 들면 빛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등등의 또 다른 에너지로 에너지가 또 전환이 된다. 일과 에너지 전환이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에너지도 서로 전환이 되더라. 그리고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서로 변하지 않는다. 보존이 된다. 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화면에서 전원을 연결했다니까 일단 전기 에너지가 화면에서 빛이 나온다. 빛?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니까 가는 아니고 이 전기 에너지가 전열선에서 열이 발생된다? 열이 발생되는 거?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전동기에 의해 팬이 회전한다. 전원을 연결했는데 팬이 회전하는 건 우리 운동에너지. 팬이 회전했으니까 운동에너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다만이 답이어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5번. 그림은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직선 도선을 고정시키고 도선의 수직인 평면 위의 점 ABC에 각각 나침반으로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A에 놓인 나침반 자침의 N극과 X극 중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과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 무시하고 평면 위의 모든 간격 모두 같다. 지구 자기장 혹시 이제 이 전류에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지구 자기장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만 그건 일단 무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도선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오른손 법칙 여러분 배웠죠? 자, 오른손 법칙이니까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펴시고요. 선생님이 그림이 좀 엄지손가락을 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감아요. 감으면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있고 선생님 지금 여러분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요렇게 되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S극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렇게 지금 전류 방향 요렇게 되어 있고 얘가 요렇게 감기잖아요. 그러면 화살표를 요렇게 해서 보고 요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N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S극 맞죠? 자, 맞고 여기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 S극 맞아요.
다음에 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도선에서 떨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 자기장의 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는 종이가 여기는 B는 한 칸인데 A는 지금 두 칸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B가 더 자기장이 세겠지?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죠. 자, 디귿.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흘러도 C에 놓인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감겼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감기는 방향, 자기장 이쪽 방향인데 색깔을 바꿔서 해보면 만약에 자기장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그럼 위쪽으로 하고 방향을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요렇게 자기장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바뀌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답 3번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해설도 적어놨으니까 정답 해설과 선생님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3번. 세 번째 문제,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A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 전자 한 개의 전하는 -1이에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원자 A예요. 원자 A 보는데 얘 전자 몇 개 있어?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요. 전자 8개 있어요.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 전자가 8개면 여러분 양성자. 이거는 조금 더 합선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인데 여기 이제 요거가 8개가 돼야 돼요. 사실은. 어쨌든 그 다음에 A이온이 전자를 2개를 더 받았죠? 전자 2개 받아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하겠네. 얘는 원자 핵. 여기 8개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돼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전자다. 전자? 맞죠? 여러분, 선생님 너무 쉽게 얘기했지만 여기 동그라미 기억, 얘가 동그라미 기억이잖아요. 동그라미 기억, 전자, 맞아요. 자, 기억 맞고.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전하는 플러스 8이다. 맞죠? 왜냐? 지금 원자 핵이고 전자가 8개죠. 전자 하나의 전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8개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8이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 디귿 A이온의 화학식은 A2-다. 맞죠? 원자 상태에서 전자 2개를 더 받아들였으니까 전자 2개만큼의 전하가 더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해서 원자와 이온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제대로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고 이것도 다 적어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자, 9번입니다. 표는 혼합물 X, Y의 성분물질을 그림은 혼합물 분리에 사용되는 실험장치 가나다를 나타낸 거래요. X, Y를 각각 성분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혼합물의 분리? 우리가 배웠어. 혼합물의 분리. 그래서 뭐 녹는 점 이용한 거, 뭐 끓는 점 이용한 거, 그 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뭐 용해도차 이런 거 다 물질의 특성. 혼합물 분리 같은 경우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 자, X 같은 경우는 물과 에탄올이에요. 물과 에탄올 사실 밀도차로 선생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지만 물과 에탄올은 서로 섞이는 물체야.
섞이는 물체니까 밀도차로 얘기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얘는 각각의 끓는 점 차이가 다르겠구나. 끓는 점이 달라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겠다. 끓는 점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Y. 물과 식용유인데 물, 식용유 딱 봐도 섞이지 않으니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가, 나, 다 중에 어느 거는 밀도차고 어느 거는 끓는 점이고 어느 거는 또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름 종이로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름 종이 걸러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 사실 재결정 해가지고 용해도 차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용해도 차 이용해서 재결정하는 거 여러분 배웠죠? 그렇게 우리 뭐 소금 결정 이렇게 바닷물 해가지고 날려가지고 소금 결정 얻는 것처럼 재결정해서 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뭐 용액을 좀 얻고 싶어서 분리하는 거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거름종이 이렇게 거르는 건데 물, 에탄올, 물, 식용유 둘 다 아니니까 가 아니고. 자,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혼합물을 끓이면 여기서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불이 있고 여기에 산바리가 있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 해가지고 온도계를 꽂은 다음에 여기에 또 끓임 쪽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관이 있고 얘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끓는 점이 낮은 물체가 먼저 이렇게 기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기체가 돼가지고 이제 타고 내려온 다음에 얘를 사실은 여긴 안 나타났는데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얼려주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화됐던 게 다시 액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 얘네들은 서로 섞이는 물질이니까 답은 X. 그러니까 나가 X의 방법으로 분리가 될 거고 아니지. X가 나의 방법으로 분리가 된다. 그리고 물, 식용유 여기 이거는 분별 깔때기라 그래요. 분별 깔때기. 그래서 이 콕을 열어. 여기 있는 콕을 열어. 이걸 열면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밀도가 낮은 물질이 여기 밑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만큼 연 다음에 분리를 해 놓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밀도가 큰 물질이 밀도가 크니까 아래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밀도가 큰 물질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의 분리는 다의 방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X는 나, Y는 다니까 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나다 되어 있는 거 답 4번.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었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 혈당량 낮추는 거. 글루카곤, 혈당량 높이는 거. 이렇게 있었어요. 인슐린 어디에서 분비돼? 이자에서 분비가 된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여러분 어디에서 분비가 돼요? 글루카곤은 어디에서 분비가 될까요, 여러분? 자, 글루카곤 역시 이자에서 분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더니 이 X의 혈중 농도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밥을 먹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 있어. 혈중 농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밥을 먹었더니 호르몬 X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 있어. 밥을 먹었는데 X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 있다는 거는 지금 밥 먹으면 우리가 다양한 게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진다. 혈당량이 높아지는 건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다. 호르몬 분비.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렇게 지금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뭐야?
인슐린이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혈당량을 낮춘다. 밥을 먹어서 높여졌던 이 혈당량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X는 글루카곤이 아니고 인슐린이고 니은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거 맞고 디귿 혈당량 감소가 되는 거 맞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 4번 정답 확인하면 맞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인슐린,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그 다음에 글루카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포도당이 소화가 되니까 포도당이 증가하고 포도당이 증가했다는 건 혈당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구나. 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항상성을 유지가 돼서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게 뭐냐? 인슐린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각 사람의 소화기관 A에서 E, A는 각각 간, 위, 대장, 소장, 이자 중 하나입니다. 1번 A는 위다. 여러분 A, 위? 노노 A는 간, 그 다음에 B, 위, C, 이자, D, 소장, E, 대장. 그러니까 일단 1번에 A가 2라 그랬으니까 아니고 2번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했는데 여러분 위 보시면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거 맞죠? 위에 무슨 소화 효소가 분비가 돼? 펩신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위에서 소화되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자에서 분비가 또 소화 효소가 하나가 더 되는데 트립신도 단백질을 소화를 시켜요. 이자에서. 그 다음에 C 3번 이자에서 이자액이 분비가 되는 거? 여러분 맞죠? 이자에서 이자액이 분비가 되겠지? 4번 소장에서 아미노산의 흡수가 일어나는 거? 맞죠? 소장에서 아미노산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이 소장에서는 뭐가 흡수가 돼?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 모두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E는 대장이다? 맞네요. 어쨌든 답은 1번. 자, A는 쓸개즙 생성하는 간에서 1, 2, 3, 4, 5 선생님이 다 적어놨으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해역에서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거고 A, B, C 중 어느 한 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에 해당하는 층의 기와 뭉층을 옳게 나열한 거는 사실 우리가 A, B, C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A 혼합층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혼합층 그 다음에 여기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는 층 수온 약층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온도 변화 없는 층 심해층 이렇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그 기권을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대륙권, 성층권, 여기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눈 것처럼 수권도 나눠진다. 바다도 이렇게 층이 나눠진다 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여러분 배웠어요? 근데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B가 수온 약층이고 A, B, C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글에 보시면 수온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깊어짐에 따라 급격하게 낮아진 거 사실 누가 봐도 여기지. 그러니까 B. 그 다음에 B의 이름 뭐라고? 수온 약층. 그래서 일단은 찾았는데 자, 두 번째 점. 위쪽과 아래쪽에 해수가 섞이기 어려운 층이래. 위쪽과 아래쪽에 해수가 섞이기 어려운 층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차를 배웠을 건데 여기 보시면 높은 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차가운 물이어야 돼요. 차가운 물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미 아래쪽에 차가운 물 위쪽에 따뜻한 물이지. 그러니까
얘가 위쪽, 만약에 이게 온도가 높고 아래쪽에 있는 게 온도가 높고 위쪽에 있는 게 온도가 낮으면 서로 이제 혼합이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위쪽에 따뜻한 물, 아래쪽에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굳이 섞이지가 않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수온 약층은 섞이기가 어려운 층이다. 그래서 비수온 약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2학년 플러스 3학년 과정이었습니다. 자, 어렵지만 그냥 복습해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면 되고, 잘 푸셨던 분들은 내가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네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온라인 클래스 우리 제때제때 잘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